떨리는 목소리, 불타는 눈빛. 아버님, 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 집에서 침묵을 깬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될 줄이야?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하얀 손목을 쓰다듬는다. 내 눈속 폭풍을 내가 못 봤을 것 같니, 지혜야? 내가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알았어. 이 불길은 아무도 끌 수 없어. 살짝 손을 빼며 떨리지만 도전적인 눈빛. 두렵지만 더 간절해요. 오늘 밤만큼은 착한 아내도 모범 교사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의 여자로 불타고 싶어요. 팔로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임. 그럼 이제 가르쳐 줄게. 위선의 껍질을 벗고 본능에 맡겨봐. 오늘 밤 넌 내 불씨고 나는 너를 태울 장작이야. 숨을 헐떡이며 목을 민수 어깨에 맡긴다. 아버님, 저를 불태워 주세요. 금기의 지옥불을 느끼게 해주세요. 손끝이 등줄기를 따라 미끄러지며 뜨거운 숨결. 걱정 마, 이 밤 영원히 기억에 남게 해줄 테니. 이 문 안에선 오직 몸과 욕망만이 존재해. 누가 우리를 막겠니? 눈을 감으며 완전히 몸을 맡긴다. 멈추지 말아요. 제 가면을 찢어버려요. 정원의 바람이 스치지만 그 방 안엔 죄의 속삭임과 뜨거운 숨결만이 남아있다. 민수 씨의 집은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석조 인도를 따라 줄지어 서 있고 그 그늘 아래로 옅은 햇살이 부드럽게 퍼졌다. 흰색 벽과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랜 붉은 기와지붕이 어우러진 이 집은 고풍스럽지만 웅장했다. 올해 59세인 민수 씨는 이 집의 주인이자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 검소하게 살아온 남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거의 20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 그는 아직 어린 두 아들 준호와 경수와 함께 남겨졌다. 그때부터 민수 씨는 싱글파더로서 두 아이를 키웠고 마음속 깊은 곳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리를 거닐 때 그의 깔끔한 외모, 잘 빗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보면 그가 숨기고 있는 슬픔을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족이 소유한 몇 채의 임대주택, 금싸라기 땅, 그리고 차고에 반짝이는 고급 승용차 덕분에 그는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테니스를 치는 습관은 그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며 세월의 잔인함에 맞서는 방법이기도 했다. 장남 준호는 이제 33세로 민수 씨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5년 전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지혜와 결혼했다. 지혜는 단정한 얼굴, 가을 호수 같은 맑은 눈망울, 매끈한 몸매를 지녔고 흰색 교복 차림으로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 아름다움이 더욱 두드러졌다. 학생들은 그녀의 몸매에 입을 벌리고 여학생들은 부러움의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지 않았다. 지혜는 헌신적인 아내로서 준호를 늘 행복하게 해줬고 밤이면 남편의 업무 스트레스를 조용히 들어주고 포근한 포옹과 두 사람만의 공감대로 달래주곤 했다. 민수 씨에게 그녀는 한해없이 다정하고 세심한 며느리였다. 막내 경수는 이제 25세로 1년 전 혜진과 결혼하며 가족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혜진은 지혜와는 또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을 지녔다. 마치 새벽 햇살 아래 막 피어난 꽃처럼 부드럽고 하얀 피부, 앵두 같은 작은 입술, 맑은 눈망울은 마치 살아있는 수묵화 같았다. 동네 사람들은 민수 씨네 집은 참 복도 많지라고 수군거렸다. 두 며느리가 모두 선녀처럼 아름다웠으니까. 혜진은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함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직접 만든 연밥죽을 민수 씨에게 조용히 내밀어 테니스 후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다. 그가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에 대한 아쉬움이 스쳤다. 준호와 경수는 각자 가정을 꾸렸음에도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이 넓은 옛집에서 살았다. 넓은 방들과 긴 타일 복도, 작은 정원이 있는 이 집은 이제 5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들어오면 준호와 경수는 출근하고 지혜와 혜진도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지혜는 학교로, 혜진은 사무실로,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야 지혜만이 먼저 돌아와 조용히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그런 저녁, 집은 유난히 평온해졌고 주방의 볶음 소리와 민수 씨의 느린 발소리만이 나무 바닥에 울렸다. 저녁 16시, 노을이 거리를 물들일 무렵 가족 모두가 식탁에 모여 하루 일상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평온 뒤에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감춰진 갈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민수 씨는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큰 창문 너머 정원을 바라보며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집안을 가득 메우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를 떠올렸다. 지금은 두 며느리가 정성껏 돌봐주지만 그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빈자리를 느꼈다. 자신이 두 아들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짧은 이웃과의 대화와 테니스로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문득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침실 거울 앞에서 테니스에 나가기 위해 폴로 셔츠를 정리하다가 그는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깊고 텅 빈 눈동자. 민수야, 너도 정말 나이 들었구나. 그가 중얼거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지혜는 또 다른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가끔 주방에 홀로 서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자신의 삶이 너무 평온한 것 같았다. 막 사회에 나왔을 때 다채로운 인생을 꿈꿨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지금 그녀는 교사이자 아내, 며느리로서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마음 한켠이 늘 공허했다. 어느 날 채소를 썰고 있을 때 민수 씨가 주방으로 들어와 오늘 학교 생활을 물었다. 오늘 학생들 잘 있었니, 지혜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네, 아버님. 장난꾸러기들이 좀 있긴 해도 그런 게 좋아요. 라고 답했다. 민수 씨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 무언가를 담으려는 듯, 그러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고 지혜는 별다른 생각 없이 넘겼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묘한 씨앗 하나가 그녀 마음에 심어졌다. 막내 며느리 혜진은 아직도 소녀다운 순수함을 간직했다. 경수를 순수하게 사랑했고 저녁이면 남편의 회사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작은 손으로 두 손을 꼭 잡곤 했다.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아침 침실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빗으며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되었을까? 스스로 물었다. 혜진아, 아버지랑 같이 아침 먹자. 민수 씨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오자 그녀는 네, 곧 내려갈게요. 라고 대답하며 가볍게 계단을 내려갔다. 민수 씨의 집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가족 모두 저마다의 고민을 품었지만 정원에 얽혀있는 나뭇가지처럼 그들은 조화로움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테니스를 마치고 땀에 젖은 폴로 셔츠를 입고 돌아온 민수 씨는 중년 친구들과의 운동 뒤 여전히 잔디향이 배어있는 운동화를 신고 느릿하게 거실을 걸었다.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다. 치열한 테니스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그는 샤워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가다가 준호와 지혜의 방 앞을 지나며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다. 욕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이렇게 일찍 왔지? 준호야, 너냐? 정적이 흐른 뒤 지혜의 고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저예요, 아버님. 오늘 좀 피곤해서 마지막 수업은 동료 선생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곧 그녀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욕실에서 나왔다. 얇은 옷 아래에 속옷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몸매가 은근히 드러났다. 민수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곧 노련한 중년 남자답게 침착한 표정으로 그래. 좀 쉬어. 나는 방에 갈게. 라고 말했다. 지혜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자신이 왜 당황하지 않는지, 왜 이상한 설렘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생각을 떨쳐내려 했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두 눈을 감았다. 1시간쯤 지나 해가 기울 때 지혜는 일어나 하얀 티셔츠와 초록색 타이트 미니스커트로 갈아입었다.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다리가 더 돋보였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본인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느낌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다가 민수 씨를 부르러 방으로 향했다. 2번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TV 화면에는 어른 영화 장면이 나왔고 익숙한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민수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곤히 자고 있었다.
지혜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영화가 아니라 얇은 잠옷 아래로 드러난 그의 건강한 몸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조심스레 다가가 깨우려다. 무언가에 이끌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민수 씨를, 그리고 그 아래로 시선을 한 번 더 내리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릴과 묘한 흥분을 느꼈다. 부끄러움이 아닌 호기심과 두근거림이었다. 민수 씨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자 지혜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며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선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스스로 진정하라고 다짐했다. 그 순간 민수 씨, 강인하고 당당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자신도 몰랐던 불씨가 내면에서 깨어났다. 지혜는 다시 한번 문을 조금 더 세게 두드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방 안에서 민수 씨의 약간 쉰 듯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응, 곧 내려갈게. 저녁 식사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수 씨는 치는 지혜와 마주 앉아 반짝이는 흑단 식탁 위에 반사된 조명을 바라보며 젓가락으로 생선조림을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은 가끔 지혜를 스쳐 지나갔고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혜는 그가 방 안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정말 모든 걸 봤는지 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20년 동안 여성의 온기를 멀리하며 혼자만의 방법으로 욕구를 달래온 민수 씨였지만 오늘따라 고운 며느리의 존재가 묘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조용히 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다. 지혜야, 괜찮니? 아까 머리 아프다더니 좀 나아졌어. 지혜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아버님. 저 방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버님 먼저 식사하세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고 물이 침에 번졌다. 지혜는 짧게 탄성을 내지르더니 그 순간 대담한 결심을 했다. 식당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속옷을 벗기로 한 것이다. 편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도 모를 호기심과 민수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방에 올라가 세수를 하고 다른 원피스로 갈아입은 지혜는 거울 앞에서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이 번졌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 씨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밥 몇 숟갈을 뜨다가도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남편 준호와 함께한 평범하고 따뜻했던 밤과는 전혀 다른 금기를 넘나드는 짜릿한 감정이 불쑥불쑥 치밀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에 손을 올렸다. 만약아, 내가 이 완벽한 몸으로 민수 씨를 유혹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친 생각이 스쳤다. 존경하던 시아버지이자 자신을 이상하게 흔드는 남자. 지혜는 피식 웃으며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위험하고 매혹적인 계획이 마음속에 움트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혜가 모든 걸 봤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는 일부러 잠든 척했지만 그녀가 떠나지 않고 잠시 더 머문 것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내가 미쳤나? 그는 스스로를 나무라면서도 지혜가 순진하기만 한 여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부드럽고 얌전한 며느리의 내면에도 자신이 자극한 불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2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정원의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집안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수 씨네는 방에서 헌 러닝 셔츠에 헐렁한 반바지, 늘 그렇듯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은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오후의 장면과 지혜의 반응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혜가 일부러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며 나간 그 순간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같은 욕망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 민수 씨는 복도로 나가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천천히 걸었다. 지혜의 방 앞에 멈춰 깊은 숨을 내쉬며 용기를 냈다. 지혜야, 아직 안 자니? 아버지 방에 와서 좀 도와줄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방 안에서 지혜의 또렷하면서도 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금방 갈게요, 아버님. 민수 씨는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오후에 입었던 초록색 짧은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하얀 다리가 조명 아래 더욱 도드라졌다. 민수 씨는 침착하게 이것 좀 도와줘 라고 말했다. 지혜는 바로 옆 의자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온기가 오갔다. 그녀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왜 저장이 안 되지? 라는 그의 질문에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라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동시에 일부러 가슴을 살짝 그의 팔에 스쳤다. 그것이 실수가 아님을 지혜는 알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점점 커지는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과연 민수 씨는 이 유혹을 이겨낼까? 아니면 내 덫에 빠질까? 민수 씨는 그 감촉을 또렷이 느끼며 손이 멈췄고 숨이 가빠졌다. 됐다. 정말 잘하네 우리 지혜. 라고 칭찬하는 목소리마저 떨렸다. 그는 무심한 척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지혜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중얼거리다가 곧 아니, 아까 머리 아프다더니 이제 좀 괜찮아? 라고 물었다. 지혜는 매혹적인 눈빛으로 네, 아버님. 그래도 아직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아침에 좀 무리를 했나 봐요. 라며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하얀 목선을 드러냈다. 민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순간 충동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래, 아버지가 마사지 해줄까? 요즘 테니스 친구가 알려줬는데 나이 들어도 효과 좋다더라. 괜찮겠니? 지혜는 살짝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받아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민수 씨는 침대를 가리키며 거기 누워봐. 아버지 손 좀 씻고 올게. 라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라고 물었지만 차가운 물 아래에서도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지혜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긴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졌고 민수 씨의 손길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노련한 손놀림에 지혜는 두 눈을 감고 온몸에 퍼지는 전율을 온전히 느꼈다. 단순히 멋진 시아버지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아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편하지? 민수 씨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지혜는 살짝 미소 지으며 네 아버님, 너무 좋아요? 라고 속삭였다. 민수 씨는 손을 어깨로 옮기며 여기 누르면 피로가 싹 풀린다. 라고 말했고 이내 대담하게 손을 옷 안으로 밀어 넣었다. 지혜는 순간 놀랐지만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민수 씨가 그녀에게 부드러운 키스를 건넸고 그 속에는 20년의 갈망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거부하지 않았고 민수 씨는 경험 많은 남자의 섬세함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에어컨 소리만이 어우러져 금기지만 황홀한 교향곡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급히 욕실에서 흔적을 지웠다. 지혜는 시계를 보며 오후 5시 30분임을 확인하고 민수 씨에게 가볍게 키스한 뒤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했다. 그날 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준호와 경수는 회사 이야기에 열중하고 혜진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민수 씨와 지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정을 유지했지만 둘만이 알았다. 이제 결코 닫을 수 없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밤이 내려앉은 성북동. 옛집엔 고요함만이 감돌았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침실에 은밀하게 스며들었다. 희미한 조명이 벽에 희뿌연 빛을 들이우고 준호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숫자와 그래프가 그의 앞에서 끝없이 춤을 췄고 마치 해답 없는 수학 문제 같았다. 옆에 누운 지혜는 손에 로션을 바르며 은은한 향기를 방 안 가득 퍼뜨렸다. 그녀는 준호를 슬쩍 바라보다 입술을 꾹 다물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곧 포기했다. 오후 민수 씨와의 격정적인 순간이 지나도 그녀의 몸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노트북을 덮고 자신을 품에 안아주길 바랐지만 그는 키보드 위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였다. 괜찮아? 지혜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초대처럼 들렸고 손끝은 길고 가느다란 다리 위를 천천히 스쳤다.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응. 요즘 부서에서 새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 지혜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큰 프로젝트야? 라고 물었다. 준호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응, 좀 커. 라고 말했다. 지혜는 맑은 웃음을 내며 농담처럼 말했다. 오빠도 프로젝트는 잘하잖아. 근데 이번엔 내가 투자받고 싶은데?
지혜가 장난스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지만 준호는 미소만 지으며 그 손을 살짝 떼어냈다. 오늘 진짜 바빠. 미안. 내일 보상할게. 그녀는 입술을 내밀며 섭섭한 표정을 지었고 준호는 미안한 얼굴로 이번 건 정말 중요해. 너도 수업 준비해야 하잖아. 라고 말했다. 지혜는 화난 척하며 이러다 3일 동안 날 못 만질지도 몰라. 라고 투덜댔다. 준호는 크게 웃었다. 장난인 거 알지만 오늘 밤만 좀 참아줘.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고 지혜의 농담이 진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문득 준호가 원하지 않아도 민수 씨라면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겠지. 라는 위험한 생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각 경수와 혜진의 방에는 평소의 온기가 없었다. 경수는 책상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로 데스크 램프 아래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새 프로젝트에 몰두한 그는 아내의 기척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혜진은 조심스레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경수는 시선을 떼지 않고 고마워. 오늘 회사는 어땠어? 라고 대답했다. 혜진은 한숨을 쉬고 그 옆에 앉았다. 별일은 없었는데 오빠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경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혜진은 살짝 몸을 기대어 키스를 건넸고 경수도 키스했지만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은 곧 침대에 누웠지만 혜진은 매번처럼 깊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누워 있었다. 경수도 이를 알아차린 듯 이매 키스를 하고 잘 자. 라고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혜진은 눈을 감고 속에 쌓인 허전함과 외로움을 떨쳐내려 애썼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진짜 연결되지 못한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혜진은 뒤척이며 이상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바랐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결국 지쳐서 얕은 잠에 빠졌지만 불안감은 그녀를 따라다녔다. 한편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지혜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준호를 바라봤다. 헌신적이지만 무심한 남편은 여전히 회사 서류 뭉치를 끌어안고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실크 슬립을 걸치고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살금살금 걸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려던 순간 강한 손이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아 계단 아래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지혜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놀라서 소리를 내려다 이내 입이 막혔다. 조용히 해, 아버지야. 민수 씨의 낮고 갈망에 찬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지혜는 그를 올려다보며 장난스럽게 아버지, 저 놀랐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 민수 씨는 너 미소를 지으며 하루 종일 너만 생각했어. 라고 속삭였다. 강한 팔이 허리를 감싸고 그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달렸다.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에 잠에서 깨어 조용히 방을 나섰다. 마음 한구석을 채우지 못하는 실망감에 물을 마시러 내려오던 중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민수 씨와 지혜가 금기의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숨이 멎을 듯 충격을 받았지만 놀람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수 씨와 지혜는 황급히 떨어지며 혜진,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당황스레 물었다. 지혜는 얼른 치마를 정리하며 창백한 얼굴로 언니,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부탁이야. 라고 속삭였다. 혜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 흔들리는 눈빛과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할게요. 하지만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민수 씨와 지혜는 놀라움에 굳어버렸다. 시간마저 멈춘 듯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혜는 놀람에서 호기심으로, 민수 씨는 기묘한 미소를 띠며 정말이니 혜진아? 라고 물었다. 혜진은 머뭇거림 없는 불꽃이 있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도덕적 경계가 사라졌고 세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 열정에 몸을 맡겼다. 금지된 속삭임, 뜨거운 손길, 억눌린 갈망이 조용히 뒤섞이며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죄의 교향곡을 이루었다. 끝나고 나서도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혜진은 경수 곁에 누웠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죄책감과 묘한 쾌락이 얽혀 있었다. 지혜도 준호 곁에 누워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지만 입계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민수 씨는 침대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날을 상상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노련한 연기자처럼 평정심을 유지했다.
혜진과 경수, 준호가 함께 집을 나설 때 누구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혜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은밀한 미소를 지었고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모범교사였다. 하지만 내면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지혜가 아니었다. 혜진은 경수 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모순과 혼란에 휩싸였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어느새 자신도 위험한 금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조용한 집안에서 민수 씨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그날 밤의 비밀만이 아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설렘이 어렸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로 지혜, 혜진, 민수 씨는 서로를 은밀하게 갈구하는 관계로 얽혔다. 원초적인 욕망이 모든 도덕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들의 비밀은 날카롭고 보이지 않는 실처럼 세 사람을 위험한 소용돌이로 끌고 갔다. 중년의 민수 씨는 여전히 왕성한 체력과 경험으로 이 관계의 중심에 섰고 밤이 깊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지혜 또는 혜진을 찾았다. 혜진에게 그 만남은 공허한 결혼 생활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치유제였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욕망을 함께 불러일으켰다. 민수 씨가 떠난 후 혜진은 경수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죄책감과 이상한 끌림에 시달렸다. 그녀는 스스로 멈추자고 다짐했지만 밤이 찾아와 민수 씨의 그림자가 나타날 때마다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지혜는 이 관계를 멈출 수 없는 위험한 게임으로 여기며 민수 씨와 함께일 때 자신도 몰랐던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다. 매일 교실에서 유지해야 하는 모범교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준호가 서류 더미 옆에서 잠든 틈을 타 몰래 침실에서 나누는 만남마다 지혜의 심장은 들킬까봐 두려워 더 세차게 뛰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열정을 완벽하게 자극했고 지혜도 그 잘못을 뚜렷이 인식했지만 절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차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의 시선, 부엌에서 스치듯 지나치는 손길을 예민하게 느끼며 그때마다 더욱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공허함도 느껴졌다. 마치 짧은 쾌락을 위해 영혼의 일부를 팔아버리는 듯했다. 민수 씨는 연륜과 경험으로 모든 상황을 능숙하게 조율했다. 그는 혜진에게는 다정하고 섬세하게, 지혜에게는 강렬하고 소유욕 가득하게 대하며 두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낮에는 존경받는 아버지로 남고 준호와 경수에게 진심으로 일과를 챙기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인물, 자신감 넘치는 사냥꾼으로 변했다. 두 며느리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하는 그 감각이 민수 씨를 흥분시켰고 머릿속에는 이 비밀을 영원히 지켜 모두의 삶에 녹여내겠다는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위험한 관계엔 늘 리스크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 씨가 혜진의 방을 막 떠나던 순간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깜짝 놀라 혹시 경수가 깨어나 둘을 목격한 건 아닌가. 식은땀을 흘렸지만 다행히 바람에 창문이 흔들린 소리일 뿐이었다. 그 순간 이런 비밀이 영원히 들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지혜 역시 한밤중 준호가 갑자기 깨어나 왜 새벽 3시에 계단에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깜짝 놀라 물 마시러 갔어. 라고 둘러댔지만 준호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짐을 느꼈고 과연 이 위험한 게임이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점점 세 사람 사이엔 긴장이 스며들었다. 혜진은 점점 더 민감해졌고 민수 씨가 식탁에서 지혜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본다거나 음식을 건네줄 때 손이 닿는 사소한 순간에도 묘한 질투심이 생겼다. 반대로 지혜는 혜진의 시선이 단순한 갈망을 넘어 민수 씨에게 더 깊은 애착으로 변해감을 알아차리고 불안해졌다. 두 여자 사이엔 은근한 경쟁심이 생겼고 모두 이를 숨기려 애썼지만 민수 씨는 이 긴장감이 언젠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음을 느꼈다. 어느 밤 드물게 세 사람이 집안 구석에 마주쳤을 때 민수 씨는 이제 따로따로 만나는 대신 처음처럼 셋이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의심받지 않고 비밀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혜진과 지혜는 망설였지만 더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느끼고 결국 동의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만남은 금지된 의식처럼 변했고 그 순간마다 모든 책임감과 도덕적 한계가 사라졌다. 그러나 아무리 격렬해도
만남이 끝나면 마음엔 더 큰 공허함이 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 사람은 비밀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혜진은 여전히 경수를 사랑했지만 민수 씨에 대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남편과 점점 멀어졌다. 경수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올 때면 그녀는 마음을 닫은 채 의무적으로만 반응했다. 머릿속엔 늘 민수 씨와의 장면만 맴돌았다. 지혜 역시 학생들과 동료 앞에선 완벽한 선생님으로 남았지만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예전에 내가 맞나? 라는 의문에 시달렸다. 민수 씨는 아침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가기 위해 은밀한 별장까지 준비할 생각을 했다. 그는 혜진과 지혜에게 주말 가족여행을 핑계 삼아 같이 떠나자고 제안했고 세 사람만의 자유로운 공간을 꿈꿨다. 겉으로는 행복한 가족 같았지만 안에서는 점점 더 짙어지는 비밀이 각자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느 아침 혜진은 경수와채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과연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라고 물었다. 지혜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힘없이 미소 지으며 교실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선생님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전혀 다른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가족의 평화로움이라는 외피 아래 마치 어두운 실처럼 깊이 파고들었다. 서울 성북동의 옛집은 더 이상 웃음소리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지고 금기에 대한 쾌락이 죄책감의 속삭임을 잠재웠다. 그러나 침묵의 순간 셋 모두 이 위험한 비밀이 영원할 수 없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한때 따뜻했던 이 집은 이제 누구도 말하지 못할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벽마저 무너질 날을 기다리는 듯했다. 무더운 밤 빗소리가 예고된 새벽 2시 거실 시계에 초침 소리가 조용한 집 안을 울리는 가운데 2층 복도의 어둠 속에서 민수 씨, 지혜, 혜진은 다시 한번 금지된 의식에 빠져 있었다. 깜빡이는 스탠드 조명이 만든 그림자가 그들 위에서 춤을 추고 숨죽인 숨결과 조심스런 손길이 더욱 치명적이었다. 이젠 경계심도 희미해져 깊은 밤과 준호, 경수의 깊은 잠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준호는 잠결에 아내가 옆에 없음을 깨닫고 불안한 느낌에 눈을 떴다. 노트북은 여전히 침대 옆 탁자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머릿속엔 일의 피로와 이상한 예감이 뒤섞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섰고 문득 들려오는 은밀한 속삭임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조용히 복도를 따라가던 그는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곳에서 지혜, 혜진, 민수 씨가 세상과 단절된 듯 서로에게 안겨 있었다. 공기는 응축되고 시간은 느려진 듯 준호의 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몰아쳤다. 아내, 동생, 그리고 자신이 믿던 아버지, 세 사람 모두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억눌린 신음을 내뱉으며 그 소리에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지혜가 가장 먼저 반응했고 눈을 크게 뜬 채 놀라움에 몸을 움켜쥐었다. 준호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말없이 굳은 채 서 있었고 민수 씨는 뒤로 물러나며 도전과 수치심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모두 침묵한 채 방금 저지른 행위의 무게가 공중에 맴돌았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마른 침을 삼켰다. 분노와 고통에 얽혀 가슴이 터질 듯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허탈하게 외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어떡해? 당신들 셋 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라고 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뒷걸음질 쳤다. 설명은 필요 없어. 내 아내, 내 동생, 내 아버지. 대체 얼마나 된 거야? 이 짓이. 그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메아리 쳤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수 씨 역시 굳게 담은 입으로 진실을 숨기지 못했다. 준호는 뒤돌아서 곧장 경수의 방으로 달려갔다. 경수야, 지금 당장 나와. 너 이걸 직접 봐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팽팽했다. 몇 분 후 경수는 비몽사몽한 눈으로 복도에 나왔다가 한순간에 잔혹한 광경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믿기지 않는 고통과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혜진은 머리를 떨군 채 오빠 라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고 경수의 눈에는 준호와 똑같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 배신은 어떤 상처보다도 아팠다. 준호의 목소리가 침묵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오늘 밤 이걸 끝장내자. 그의 목소리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5사람은 조용히 거실로 모였다. 한때 가족의 웃음과 저녁 식사가 가득하던 그 넓은 공간은 이제 마치 재판장 같았다. 준호와 경수는 한쪽에 앉아 분노와 상처로 굳은 표정을 지었고 지혜와 혜진은 고개를 숙였으며 민수 씨는 테이블 끝에 앉아 경직된 자세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천장의 밝은 조명이 가족의 금이 간 모습을 비추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혜 너한테 모든 걸 줬잖아. 그게 부족했니? 그는 5해를 함께한 아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를 바라봤다. 민수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고 얼굴을 2손으로 감췄다. 이어 경수가 침통하게 물었다. 혜진, 우리 행복한 줄 알았어. 내가 일이 바쁘긴 했지만 설마 어떻게 그분이랑 그런 일이... 그는 민수 씨를 지켜보며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혜진은 입을 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줄줄 흘렀고 2손을 꽉 움켜쥐었다. 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로웠어.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중얼거렸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외로워서.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로 간 거야? 그럼 혜진, 너는 이유가 뭐야? 혜진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경수 오빠, 나 오빠 사랑해. 근데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두 내 탓이다. 외로움에 휘둘렸고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2딸을 탓하지 마라. 선을 넘은 건 나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고백이 상황을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가 바닥을 거칠게 스쳤다. 지금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어요. 저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요. 고함과 비난, 눈물, 그리고 날것의 감정이 한데 뒤섞여 폭발했다. 준호는 지혜를, 경수는 혜진을, 2 형제는 민수 씨를 차례로 원망했고 지혜와 혜진은 울먹이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더 깊어졌다. 그 공간은 마치 전장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를 찢는 칼날이었다. 마침내 준호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이제 그만. 더는 못 견디겠어. 지혜, 나 이혼할 거야. 더는 너를 볼 수 없어. 그의 말에 지혜는 하얗게 질렸고 경수도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나도 똑같아. 더는 못 믿겠어. 오늘로 끝내자. 혜진은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셈이었다. 준호는 민수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버지. 이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저랑 경수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비밀 속에 남고 싶으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경수도 고개를 떨구며 나도 떠날래. 여기선 더는 못 살겠어. 지혜와 혜진도 아무 말 없이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 내가 떠날게. 더는 자격 없어. 라고 말했다. 혜진도 경수 오빠 미안해. 나도 떠날게. 라고 힘없이 말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죽음처럼 조용했다. 준호와 경수는 짐을 챙기고 바퀴가 끌리는 소리가 텅 빈 집을 울렸다. 지혜와 혜진도 조용히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민수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언젠가 함께였던 가족이 차가운 아침길을 나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들의 뒷모습이 오래된 플라타너스 가로수 아래로 점점 멀어졌다. 한때 웃음과 음식 냄새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고 쓸쓸했다. 시간이 흘러 민수 씨는 재산을 정리하고 결국 그 집을 떠났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작은 가방을 끌며 석조 인도를 걷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멋졌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만 남았다. 양로원에서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주로 책을 읽고 작은 정원을 돌보고 결코 붙이지 않을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엔 준호, 경수, 지혜, 혜진 모두에게 미안함을 담았지만 이젠 그 어떤 말로도 고통을 씻을 수 없음을 알았다. 창밖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보며 그 역시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민수 씨는 깊은 후회와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마지막 양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는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준호와 경수가 새 행복을 찾고 지혜와 혜진이 다시 삶을 일구길 바랐다. 자신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와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성북동 옛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먼지와 추억에 덮여 조용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여전히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 아래로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노년의 민수 씨는 자주 가족 식사와 아내의 미소, 두 아들의 아버지, 부르던 목소리를 꿈꾸었지만 눈을 뜨면 양로원의 침묵뿐임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임을 여러분, 오늘의 뜨거운 이야기, 그 마지막 여운 속에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강렬한 감정과 치명적인 전개가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고 또 새로운 이야기에서 만나요. 유혹과 금기의 비밀은 곧 다시 펼쳐질 것입니다.